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성분들께서 특히 궁금해하는 관살 혼잡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장세진 사주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사주 간명 시에 여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명리학 용어가 있다면 아마도 관살 혼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그냥 듣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야릇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서 느낌이 안 좋은 용어입니다. 실제로 사주학 고서인 적천수에서도 칠살과 함께하는 관살 혼잡을 흉신이라고 분류하면서 매우 나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여명에서 관은 직장과 남자를 동시에 의미하므로 마음의 정착을 하지 못해 번듯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닌다고 봅니다. 또한 성욕이 강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마구 만나게 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용어라서 좋게 봐지지 않는 용어입니다. 관성은 정관, 편관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와 권리의 신으로 보며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의 신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기능을 갖는 정편관이 중복되어 3개 이상이면 남녀관계에 심한 혼란이 있게 됩니다. 여명에서의 관살 혼잡은 남편운이 없게 되고 이성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재혼하는 경우가 있거나 홀로 되기 쉽습니다. 또 이성 간의 삼각관계가 일어나기 쉬운데요. 여명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서 발생하게 됩니다. 남명의 관살 혼잡은 사업이나 생활상의 변동, 그리고 명예의 손실 등을 의미하는데 일상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살 혼잡은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간명법입니다. 관살 혼잡의 구조는 사주의 형상으로 봤을 때 정관과 편관이 혼재되어 있는 형상을 말합니다. 관살이란 정관과 편관을 묶어서 이루는 말이고요. 또 편관을 살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신살에서 부르는 살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관살 혼잡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2가지 내용을 알고 난 후에 언급할 사항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정편관의 작용력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고, 2번째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정관이라는 인자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위치, 보편적인 기준, 바른 관, 보수, 바른 정신, 도덕, 아부하기, 공무원, 장관 등이라면 편관은 유동성이 강한 위치, 자의적인 기준, 월반, 어깨 힘주기, 선착순, 낙하산, 국회의원, 조폭, 검사 등입니다. 그리고 정관과 편관은 관임으로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그것은 일하는 능력, 즉 독점력과 주도력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살 혼잡이 있는 사람은 독점력과 주도력이 있으며 경쟁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관들이 섞여 있으므로 자기 내부에서 갈등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동요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고 첫 직장을 제대로만 잡는다면 그 직장 내의 다방면에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회사 등 큰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이라면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자신에게 맞는 다른 관을 찾아 전전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관살 혼잡을 가진 여명의 남자 관계에 대한 작용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문헌에 관살 혼잡을 가진 여명은 실제로 여러 번 결혼을 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 기록만 보면 실제로 관살혼잡을 가진 여자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조금 그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살혼잡을 가진 여성은 일단 일을 잘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놀고 먹거나 집에 없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여성이 능력 있고 성격이 약하다면 남편은 그냥 받아만 먹고 살 수 있겠지만, 관살혼잡의 여성은 대부분 성격이 강하고 스트레스도 잘 받는 편입니다. 관살혼잡 아내와 같이 사는 남편은 아내의 강한 성격 때문에 아마도 집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남편이 하는 일이라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보부상이나 군인 또는 김삿갓 같은 방랑자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에 그런 부류의 공통점은 객사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관살혼잡의 여성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말은 결과론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회상에 비춰봤을 때 남편이 전쟁, 객사, 병사 등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살혼잡의 여명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관살혼잡을 가진 많은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어느 곳이든지 능력을 발휘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단,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남편이 길을 못 펴고 밖으로 나도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사주를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 하나가 일반화시켜서 간명하다가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평균치나 최고 또는 최저의 극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어떤 인자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구조라면 무조건 그렇다고 말하는 건 오류의 가능성이 크기에 그렇습니다. 사주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신금으로 태어난 사주로 신금일간이 지지 유금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병정의 정편관이 투출하여 관살혼잡이 되는데요. 천간에서 이 관살을 제어하면 좋을 텐데 그렇질 못하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월 일지가 오미합으로 엮여서 쉽게 관살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관살의 힘을 빼줄 토가 있으면 좋은데 일지에 미토가 있기는 하나 통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수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질 못해 고스란히 관살의 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가 관살의 힘을 빼면서 일간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일단 남자는 많은데 남자복은 떨어지게 되고 인성의 기능인 수용성, 즉 정신력이 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다가오는 남자들이 전부 나를 쾌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살혼잡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작용력 말고도 선택의 순간에 머뭇거리고 갈피를 잡지 못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를 실컷 준비해 놓고 정작 선택을 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신약할 때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관살혼잡이라 하더라도 신왕하여 관살을 감당할 수 있거나 관살 중 하나가 합충하면 관살혼잡이라도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정관이 편중되었는데 신약하다면 이 또한 정관을 정관으로 봐야 하는지 사주 전체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한 사주에 정관이 많으면 정관을 편관화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칠살이 적당히 있는데 제복이 잘 되면 오히려 그냥 정관이 있어서 좋은 사주보다 더 좋은 사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